아니 매일 200만 원을 쓴다고? 그것도 혼자 사는 할머니가? 요즘 뉴스 보니까 노인들 이용해서 돈 세탁한다던데. 아, 어떻게 하지? 윤도현은 20년째 항구 옆 작은 마트를 운영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이 동네에서 그는 정직한 장사꾼으로 통했다. 매일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밤 11시에 셔터를 내렸다. 단골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손님이 나타났다. 박정분이라는 이름의 76세 할머니였다. 허름한 점퍼에 구멍 난 운동화, 낡은 손가방을 든 모습은 영락없는 동네 할머니였다. 하지만 그녀의 쇼핑 방식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매일 정확히 오후 2시 마트 입구를 밀고 들어왔다. 인사도 없이 커다란 카트를 가져와 물건을 담기 시작했다. 우유 200팩, 빵 50개, 컵라면 30개, 과자 박스 10개, 주스 50병. 매일 같은 품목, 같은 수량이었다. 카트가 물건으로 가득 차면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저 할머니 뭐 하는 분이야? 매일 저렇게 사가던데.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계산대 앞에 선 할머니는 낡은 검정 봉투에서 빳빳한 신권을 꺼냈다. 5만 원권 20장, 정확히 100만 원이었다. 돈을 세는 손놀림도 기계적이었다. 영수증을 받지도 않고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말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카트를 끌고 나갔다. 도연은 처음에는 대가족이거나 가게를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행동은 석연치 않았다.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은 단가를 따지고 할인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가격표를 보지도 않았다. 마치 돈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알바생 차에오는 더 직설적이었다. 사장님, 저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노인들 시켜서 현금 세탁한다던데요. 22살 혜원의 말에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본 것과 비슷한 패턴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강박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표정했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동자였다. 범죄에 연루된 사람의 눈빛과는 달랐다. 그렇다면 뭘까? 복권에라도 당첨된 걸까? 아니면 유산을 받은 걸까? 의문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할머니는 비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오후 2시 정각에 그 시간이 되면 도연은 무의식적으로 입구를 바라봤다. 할머니가 나타날 때까지. 어느 날은 할머니가 카트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다. 무거운 상자들을 실은 낡은 리어카가 삐걱거렸다. 할머니의 뒷모습은 왠지 쓸쓸해 보였다. 하지만 그 쓸쓸함 속에도 어떤 결연함이 느껴졌다.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은. 그날 밤 도연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다. 100만 원씩 한 달이면 3천만 원이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도대체 이 할머니는 누구일까? 그리고 이 많은 물건들을 어디에 쓰는 걸까? 궁금증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 월요일 오전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마트 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다. 어젯밤 할머니 생각에 잠을 설쳤던 탓에 머리가 무거웠다.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맞은편 정육점 문을 여는 나상우가 인사를 건넸다. 50대 중반의 상우는 이 동네에서 15년째 장사를 해온 베테랑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도연을 더욱 놀라게 했다. 그 할머니 말인데 우리 가게도 매일 온다니까. 오후 2시 30분 정각에 한우 등심 2kg, 돼지갈비 3kg, 닭고기 5마리씩. 매일 같은 양이야. 30만 원 어치를 현금으로 척척. 도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영수증은 안 받나요? 그게 더 이상해. 영수증도 필요 없다고 하고 봉지도 그냥 검은 비닐로만 달라고 해. 마치 누군가 시킨 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과일 가게 주인 오대식이 다가왔다. 60대 초반의 그는 새벽 경매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손에는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은 포도송이가 들려 있었다. 아, 그 할머니, 우리 가게도 온다. 매일 오후 3시에 포도 5박스, 사과 3박스, 바나나 10송이씩. 계산하면 딱 25만 원이야. 근데 돈이 전부 새 돈이더라. 은행에서 막 뽑아온 것처럼 빳빳해.
이제 도연은 확신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계획적으로 동네 상점들을 돌며 물건을 사고 있었다. 마트에서 100만 원, 정육점에서 30만 원, 과일 가게에서 25만 원, 하루에 155만 원씩 쓰고 있는 셈이었다. 오전 10시쯤 반찬 가게 아주머니 장미옥이 급하게 뛰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그 할머니가 우리 가게에서도 반찬을 사간다고. 김치 10포기, 젓갈 20개, 나물 반찬 30개씩. 매일 50만 원어치를. 그런데 맛도 안 보고 그냥 다 달라고 하더라고. 이제 하루 총액이 205만 원이 되었다. 한 달이면 6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다.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다. 이거 분명히 이상해. 상우가 고개를 저었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장을 볼 리가 없어. 요즘 뉴스 보니까 노인들 이용해서 돈 세탁하는 조직들이 많다던데. 미옥도 불안해하며 말을 이었다. 맞아. 혹시 우리가 범죄에 연루되는 건 아닐까? 나중에 경찰서에 불려가면 어떡해? 도연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이제는 불안으로 바뀌었다. 오후가 되자 동네 상인회 회장 백만식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70대 초반의 그는 이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다. 30년간 철물점을 운영하며 동네 일에 앞장서온 인물이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요즘 조직폭력배들이 노인들을 이용해서 검은 돈을 세탁하는 사례가 많아요. 우리가 자칫 범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평생 정직하게 장사해온 상인들에게 범죄 연루라는 말은 청천벽력이었다. 하지만 손님이 현금으로 물건을 사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만식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패턴이 너무 의심스러워. 같은 시간, 같은 금액, 같은 방식. 이건 누군가 시키는 거야. 미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일단 지켜보자. 대식이 제안했다. 며칠 더 보고 정말 이상하면 파출소에 신고하는 거야. 그날 오후 2시 평소와 같이 할머니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제 상인들의 시선이 달랐다. 의심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으로 할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다. 할머니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하지만 뭔가 알아차린 듯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도연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만약 정말 범죄라면 빨리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만약 오해라면 무고한 할머니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었다. 그날 밤 도연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의 무표정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 화요일 오후 1시 50분 도연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됐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알바생 혜원에게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 마트 뒤편으로 돌아갔다. 할머니가 나오는 골목이 훤히 보이는 자리였다. 오후 2시 정각 어김없이 할머니가 나타났다. 오늘도 낡은 점퍼에 구멍난 운동화 차림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주변을 둘러봤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30분 후 할머니가 무거운 카트를 끌고 나왔다. 평소처럼 마트 옆 골목에 세워둔 낡은 리어카에 상자들을 옮겨 실었다. 우유 상자만 해도 4개, 빵 봉지들, 과자 상자까지. 리어카가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도연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갔다. 할머니는 천천히 리어카를 끌며 항구 쪽으로 향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짠맛이 혀끝에 맴돌았다. 갈매기들이 울며 하늘을 선회했다. 처음 목적지는 정육점이었다. 할머니는 리어카를 가게 앞에 세우고 들어갔다. 도연은 반대편 전봇대 뒤에 숨어 지켜봤다. 15분 후 상우가 직접 나와서 고기 포장지들을 리어카에 실어줬다. 할머니는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하고는 다시 길을 나섰다. 다음은 과일 가게였다. 대식이 포도와 사과 박스를 들고 나와 리어카에 쌓았다. 이제 리어카는 터질 것 같았다. 할머니는 힘겹게 손잡이를 잡고 끌기 시작했다.
여든 가까운 나이에 저 무거운 짐을 혼자 끄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마지막은 반찬 가게였다. 미옥이 김치통과 반찬 용기들을 검은 봉지에 담아 건넸다. 할머니의 리어카는 이제 완전히 가득 찼다. 바퀴가 땅에 깊이 파묻힐 정도였다. 오후 4시 드디어 할머니가 본격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도연은 가슴이 뛰었다. 이제 진짜 목적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할머니는 항구에서 멀어져 산 쪽으로 향했다. 비탈길이 시작되자 리어카는 더욱 무거워 보였다. 할머니는 몇 차례 멈춰서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다. 도연은 재빨리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들킬 뻔했다. 20분을 더 걸어 도착한 곳은 뜻밖이었다. 시내에서 가장 허름한 달동네였다. 쪽방촌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비좁은 골목길에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빨래줄에 걸린 옷들이 바람에 펄럭였다. 할머니는 골목 입구에서 리어카를 멈췄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얘들아, 간식 왔다. 갑자기 사방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왔다. 7살부터 12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었다. 옷은 낡았지만 얼굴은 해맑았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둘러싸며 환호성을 질렀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 우와, 딸기 우유도 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무표정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따뜻해졌다. 아이들에게 우유와 빵, 과자를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다. 천천히 먹어. 오늘 반찬도 많이 가져왔다. 김치랑 계란찜도 있어. 도연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바로 할머니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범죄도 돈 세탁도 아니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 진짜 이름은요? 박정분. 그 순간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뭔가 말하지 못할 사연이 있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간식을 받아든 후 할머니는 어디론가 또 향했다. 도연은 계속 따라갔다. 이번에는 노숙인 쉼터였다. 낡은 건물 앞에 몇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다. 할머니는 그분들에게도 빵과 우유를 나눠드렸다. 드세요. 따뜻한 반찬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매일 이렇게 오시는데 정말 감사해요.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마지막 목적지는 고아원이었다. 사랑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건물이었다. 할머니는 원장 수녀님과 짧게 대화를 나눈 후 남은 음식들을 모두 건넸다. 수녀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오시는 걸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갈 무렵 할머니는 빈 리어카를 끌고 돌아갔다. 이제 리어카는 가벼워 보였지만 할머니의 걸음은 더욱 힘들어 보였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끌고 다닌 탓이었다. 도연은 멀찍이 떨어져서 할머니를 따라갔다. 할머니가 향한 곳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다. 묘지였다. 동네 뒷산 공동묘지에 도착한 할머니는 한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도연은 나무 뒤에 숨어 지켜봤다. 할머니가 무덤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렸다. 태연아, 할머니가 또 왔어. 오늘도 네가 좋아하던 딸기 우유 많이 나눠줬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 태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연의 가슴이 쓰렸다. 분명 할머니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미안해, 태연아. 할머니가 너한테 사주지 못한 것들을 다른 아이들한테 주고 있어. 괜찮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묘비를 어루만지며 앉아 있었다. 해가 완전히 져서야 할머니는 일어났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갔다. 도연은 더 이상 따라가지 못했다. 목이 메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도연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할머니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범죄자라고 생각했던 할머니가 실은 천사 같은 분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혼자서 하고 있을까? 태연이라는 아이는 누구일까? 궁금증은 더욱 깊어졌다.
다음 날부터 도연은 할머니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 의심 대신 존경이, 경계 대신 감사가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이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목요일 오후 1시 55분, 도연은 평소처럼 계산대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행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 할머니에게 직접 말을 걸 용기는 나지 않았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제가 따라갔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시계 바늘이 2시를 가리켰다. 하지만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았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할머니는 오지 않았다. 도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던 할머니였다. 오후 2시 20분, 드디어 할머니가 나타났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다. 걸음걸이가 비틀거렸고 얼굴이 창백했다. 마트 입구에서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연이 달려가려는 순간이었다. 할머니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손에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흩어졌다. 빳빳한 현금 뭉치들과 함께 오래된 공책 한 권이 굴러갔다. 할머니, 도연이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다. 의식은 있었지만 호흡이 거칠었다.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119 신고했어요. 알바생 혜원이 급하게 외쳤다. 곧이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도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 가시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흩어진 물건들을 바라봤다. 특히 공책을 향한 시선이 애절했다. 도연은 재빨리 공책과 현금을 주워 담았다. 그 순간 공책 표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태연이의 장바구니. 가슴이 쿵했다. 어제 묘지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었다. 태연.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아이의 이름이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다. 도연은 할머니의 가방을 들고 함께 구급차에 탔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중얼거렸다. 태연아, 할머니가 늦었어. 미안해. 도연의 목이 메어왔다. 할머니에게 태연이라는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껴졌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도연은 복도에서 기다리며 할머니의 가방을 지켰다. 간호사가 와서 보호자냐고 물었지만 도연은 그냥 아는 분이라고만 답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40대 중반의 내과 전문의였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저, 그냥 아는 분입니다. 제 가게 단골 손님이세요. 혈당이 많이 떨어져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정되었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호자 연락처를 아시나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이름도 어제 우연히 알게 된 것이었다. 그럼 환자분이 깨시면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의사가 돌아간 후 도연은 할머니의 가방을 내려다봤다. 공책이 살짝 열려 있었다. 호기심이 생겼지만 함부로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바람에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글씨가 보였다. 5월 15일 우유 200개, 빵 50개, 과자 10박스. 5월 16일 우유 200개, 빵 50개, 과자 10박스. 5월 17일 우유 200개, 빵 50개, 과자 10박스. 매일 같은 품목, 같은 수량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한 달치 기록이었다. 그런데 각 날짜 옆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 더 적혀 있었다. 태연이가 좋아했던 딸기우유, 민수, 영희, 철수가 좋아해. 태연이가 즐겨 먹던 초코파이 아이들 10명이 나눠 먹어. 태연이가 마지막에 사달라고 했던 바나나 우유, 고아원 아이들이 맛있다고 해.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건 단순한 쇼핑 목록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그리움이 담긴 일기였다. 태연이라는 아이를 위한 할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다. 태연이 길 -2년 전 오늘. 화재 사고. 태연이가 항상 말했던 것. 할머니, 나 크면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 거야.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태연아, 대신 다른 아이들한테
내가 먹고 싶어 했던 것들을 사주고 있어. 할머니가 대신 지킬게. 우리 태연이의 약속을. 공책을 읽는 도연의 손이 떨렸다. 화재 사고, 2년 전, 손자를 잃은 할머니의 아픔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아픔을 다른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승화시킨 할머니의 마음이 전해왔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 로또 당첨 마이너스 3개월 전. 12억. 태연이가 보내준 선물인가? 이 돈으로 태연이 못다 한 일들을 하자. 매일 오후 2시 태연이가 학교에서 오던 시간. 그 시간에 장보기. 태연이와 함께 장보는 기분으로 12억.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매일 200만 원씩 쓸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위해 쓰고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병원 진단서 사본이 끼워져 있었다. 도연은 깜짝 놀랐다. 환자명 박정분, 진단명 폐암 말기 사기, 예상 여명 3회, 6개월, 진단 날짜는 3개월 전이었다. 로또에 당첨된 시기와 같았다. 할머니는 큰 돈을 얻은 동시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것이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할머니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손자와의 약속을 대신 이루려고 했던 것이다. 매일 오후 2시 손자와의 추억이 깃든 그 시간의 장을 보고 다른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있었던 것이다. 30분 후 할머니가 깨어났다. 창백한 얼굴로 도연을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제 가방. 여기 있어요. 할머니, 도연이 가방을 건네자 할머니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아저씨, 혹시 제 공책을 보셨나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다 들켰네요. 제가 누군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할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그리고 부탁할 일이 있어요. 저녁 6시, 병실은 조용했다. 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봤다. 수액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 보였다. 76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다. 태연이는 제 딸의 아들이었어요. 딸은 태연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때부터 태연이를 혼자 키웠어요. 도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태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할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어요? 였죠.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2년 전 겨울이었어요.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었죠. 태연이가 학원에서 늦게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우리 동네 오래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 보였다. 태연이는 불길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는 걸 보고 다시 들어갔어요. 7살짜리 여자아이를 구하려고. 그 아이는 살렸어요. 하지만 태연이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도연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소방관들이 태연이를 찾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숨을 쉬지 않고 있었죠. 병원으로 옮겼지만 3일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병실이 조용해졌다. 창밖에서는 까마귀가 울고 있었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태연이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할머니, 나 크면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 거야. 매일 장 보러 같이 가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다 사드릴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14살 아이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전 살 이유를 잃었어요. 태연이 없는 세상이 의미가 없었죠. 매일 태연이 무덤에 가서 울기만 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러던 3개월 전이었어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다가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죠. 의사 선생님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도연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불렀지만 할머니는 손을 흔들었다. 처음에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빨리 태연이 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로또를 하나 샀죠. 태연이가 살아있을 때 가끔 함께 사던 거였거든요. 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런데 그게 1등에 당첨된 거예요. 12억 3천만 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태연이가 보내준 선물인가? 그래서 네.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가 죽기 전까지 태연이가 하지 못한 약속을 대신 지키자고. 태연이가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지 못했으니까 대신 다른 아이들한테 사주자고. 할머니는 침대맡 서랍에서 태연이 사진을 꺼냈다. 교복을 입은 앳된 얼굴의 소년이었다.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할머니와 닮아 있었다. 매일 오후 2시에 장 보는 이유도 있어요. 그 시간이 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던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장을 보면서 태연이와 함께 있는 기분을 내려고 했어요. 도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손이 차갑고 말랐다. 쪽방촌 아이들, 고아원 아이들, 노숙인 분들, 태연이가 봤다면 분명히 도와주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남을 도우는 걸 좋아했거든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연이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오늘처럼 쓰러지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혼자서는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경찰 서임채가 들어왔다. 30대 중반의 그는 도연의 신고를 받고 온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파출소 서임채 경사입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이? 도연 씨가 연락을 주셨어요. 할머니 상황을 들어보니 혹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서임채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다. 할머니, 혹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공식적으로 기부활동으로 등록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면 더 체계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요. 태연이와의 약속이니까. 서임채와 도연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특별한 약속이었다. 그럼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더 이상 못하게 되면 누군가 대신해 주셨으면 해요. 태연이의 마음을 이어서. 그 순간 병실 문이 또 열렸다. 정육점 사장 상우, 과일가게 사장 대식, 반찬가게 사장 미옥이 들어왔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식 듣고 달려왔어요. 상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할머니를 의심해서 정말 죄송해요. 대식과 미옥도 고개를 숙였다. 도연이 사정을 설명한 후였다. 할머니는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누가 봐도 이상했을 거예요. 할머니, 미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태연이 약속, 저희가 함께 지켜드릴게요. 병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눈에서 따뜻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석양이 완전히 저갈 무렵 할머니는 모든 사람을 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태연이도 기뻐할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니. 그날 밤 병실에서는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태연이의 약속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이 금요일 오전 9시 소식은 동네 전체로 퍼졌다. 도연이 상인들에게 하나씩 전화를 걸어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줬다.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침묵하다가 이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그분이 그런 사연이. 철물점 사장 백만식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오전 10시 병원 앞에는 동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꽃다발을 든 사람, 과일 바구니를 든 사람, 손수 만든 죽을 가져온 사람까지 모두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약국 사장 김영숙이었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이 동네에서 30년째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약봉지에 각종 영양제를 담아왔다.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영숙은 자신을 자책했다. 할머니가 매일 종합 비타민과 소화제를 사갔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알고 보니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려고 사간 것이었다. 병실 앞 복도는 점점 사람들로 붐볐다. 상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세탁소 사장 이순자, 문구점 사장 박철민, 심지어 동네 파출소 직원들까지. 오전 11시 할머니가 깨어났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췄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다. 할머니, 기분 어떠세요? 도연이 물으니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네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뭔가 시끄럽네요? 도연이 문을 열어보니 복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모두 할머니를 보러 온 동네 사람들이었다. 간호사가 당황하며 사람들을 말리고 있었다.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급했다. 하루라도 빨리 할머니께 사과하고 싶었다. 상인회 회장 백만식이 대표로 먼저 들어왔다. 그의 뒤로 상우, 대식, 미옥, 영숙 등이 줄을 서서 따라왔다. 할머니, 만식은 할머니 앞에 서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를 오해했어요. 범죄자로 생각했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워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의심할 만했어요. 이상하게 행동한 건 저였으니까. 아닙니다. 상우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상했던 거예요. 좋은 일 하시는 분을 의심한 저희가 잘못이었어요. 대식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머니, 태연이 이야기 들었어요. 그 아이가 정말 훌륭했을 것 같아요. 할머니를 닮아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태연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사람들이 태연이를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미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요. 태연이 약속, 저희가 함께 지켜드릴게요. 그러게요. 영숙도 맞장구 쳤다. 약도 제가 챙겨드릴게요. 매일 드셔야 할 약들 다 준비해드릴게요. 한 명씩 말하기 시작하자 병실은 따뜻한 다짐들로 가득해졌다. 고기는 제가 신선한 걸로 준비해드릴게요. 과일도 가장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반찬은 매일 새로 만들어드릴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무슨 말씀이세요? 만식이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도우셨는데요. 저희가 오히려 배워야 할 분이에요. 이때 병실 문이 열리며 뜻밖의 손님이 들어왔다. 7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였다. 뒤에는 30대 중반의 여성이 따라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고 이 아이는 제 딸 소희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태연이라는 아이를 아세요? 병실이 조용해졌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아이를 바라봤다. 네, 알아요. 제 손자였어요. 지은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 아이가 태연이가 구해준 그 아이예요. 2년 전 화재 때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할머니는 소희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 내가 그 아이구나. 소희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가 그린 그림을 건넸다.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다. 한 소년이 불 속에서 작은 여자아이를 안고 나오는 모습이었다. 할머니, 태연이 오빠가 저를 구해줬어요. 태연이 오빠는 영웅이에요. 할머니는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서툰 솜씨지만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림이었다. 고마워. 소희야, 태연이도 기뻐할 거야. 지은이 말을 이었다. 할머니, 저희가 태연이한테 받은 새 생명으로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소희와 함께 매일 와서 도와드릴게요. 병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2년 전 태연이의 희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소희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태연아, 보고 있니? 내가 구한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할머니를 도와주신단다. 오후가 되자 병실은 꽃과 음식으로 가득 찼다. 간병이 필요하다며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들만 해도 10명이 넘었다.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온 동네가 함께였다. 저녁 무렵 도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두 함께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태연이가 보고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니의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태연아, 할머니가 잘못 생각했나 봐. 혼자가 아니었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태연이의 약속을 지킬 든든한 동반자들이 생겼다는 안도감과 함께 토요일 오전 8시 할머니가 퇴원했다. 의사는 집에서 충분히 쉬라고 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아이들에게 가 있었다. 3일 동안 장바구니를 못 채워준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할머니, 오늘은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도연이 휠체어를 밀며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제가 직접 가야 해요. 태연이와의 약속이니까. 하지만 할머니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걸음도 느려졌고 숨도 자주 찼다. 혼자서는 무리였다. 오전 10시 마트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상인회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안건은 하나였다. 태연 장바구니 프로젝트를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 일단 역할을 나눠야겠어요. 회장 만식이 말했다. 할머니 혼자서는 힘드시니까 저희가 분담해서 도와드리자고요. 상우가 손을 들었다. 고기는 제가 맡을게요. 매일 신선한 걸로 준비해서 포장해 드릴게요. 대식도 뒤따랐다. 과일은 저한테 맡기세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골라서 준비하겠어요. 미옥이 말했다. 반찬도 제가 매일 만들어서 준비할게요. 김치, 나물, 계란찜 이런 것들로요. 도연이 정리했다. 그럼 저는 주식을 맡을게요. 우유, 빵, 라면, 과자 이런 것들요. 영숙이 덧붙였다. 비타민이나 영양제도 필요하면 제가 준비하겠어요. 특히 어르신들 드실 것들요.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매일 오후 2시 각자 준비한 물건들을 도연의 마트에 모은다. 그리고 함께 나눠주러 간다. 할머니는 총지휘를 맡고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분담한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미옥이 물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태연 장바구니요. 태연이의 이름을 넣어주세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공식적인 이름이 정해졌다. 오후 1시 30분 첫 번째 태연 장바구니가 준비되었다. 도연의 마트 앞에는 각 가게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가득 쌓였다. 우유 200개, 빵 100개, 과자 상자 20개, 신선한 고기, 제철 과일, 정성스런 반찬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태연이가 좋아했던 딸기 우유가 있는지, 초코파이는 충분한지, 바나나는 잘 익었는지. 태연아, 오늘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다.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오후 2시 정각, 도연이 마이크를 들었다. 마트에 설치한 작은 확성기였다. 오후 2시입니다. 태연이의 장바구니 시간이에요. 도우실 분들 모여주세요. 곧바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상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왔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 주부들, 심지어 중학생들까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합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와, 정말 많이 모였네요. 대학생 김민수가 놀라며 말했다. 그는 어제 지역 커뮤니티에서 소식을 보고 온 것이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무거운 건 제가 들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쪽방촌이었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상자를 들고 골목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서 함께 갔다. 비록 직접 나를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와 할머니를 둘러쌌다. 3일 만에 보는 할머니였다. 할머니, 어디 아프셨어요? 며칠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7살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할머니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가 좀 아팠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그리고 이제는 이 좋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신단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어른들을 바라봤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은 간식을 가져왔다. 우와, 오늘은 진짜 많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평소보다 훨씬 풍성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따로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 시작한 것이다. 대학생들은 아이들과 축구를 했고, 주부들은 아이들 옷을 다듬어 주었다. 중학생들은 숙제를 도와주었다.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인 이 선생님이 말했다. 그녀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였다. 단순히 음식만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니까 더 의미 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다. 태연이도 이런 모습을 좋아했을 것이다. 두 번째 목적지는 노숙인 쉼터였다. 어르신들은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며칠째 안 오시던 할머니가 걱정되었던 것이다. 할머니, 많이 편찮으셨나 봐요. 얼굴이 많이 여위셨네요. 한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이제 이 좋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더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는 특별히 영양제와 소화제도 함께 드렸다. 영숙이 준비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따뜻한 차와 함께 대화 시간도 가졌다. 어르신들, 혹시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자원봉사자들이 말했다. 어르신들은 눈물을 글썽이셨다. 오랫동안 세상에서 잊혀진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마지막 목적지는 고아원이었다. 사랑의 집 수녀님은 멀리서부터 일행을 맞이했다. 할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소식 듣고 많이 걱정했어요. 괜찮습니다. 수녀님.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고아원 아이들은 평소보다 더 신이 났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와서 놀아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책도 읽어주었다.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간식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축제 같은 시간이 되었다. 할머니, 이게 바로 태연이 오빠가 원했던 일이에요.
소희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희의 엄마 지은도 매일 함께 오기로 했다. 태연이에게 받은 생명으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저녁 6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마트로 돌아왔다.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소감을 나눴다. 정말 보람 있는 시간이었어요. 내일도 올게요. 친구들에게도 알려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할게요. 할머니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혼자서 시작한 작은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다니. 태연아, 봤니? 할머니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많은 좋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단다. 그날 밤 도연은 간단한 게시판을 마트 앞에 설치했다. 태연 장바구니 프로젝트라는 제목 아래 참여 방법과 일정이 적혀 있었다. 다음 날부터 게시판 앞에는 참여 신청서를 쓰는 사람들로 줄이 섰다. 할머니의 작은 사랑이 동네 전체에 큰 사랑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오후 2시는 이제 동네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다. 태연 장바구니 시간, 사랑을 나누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11월 마지막 주, 할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 태연 장바구니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매일 오후 2시마다 함께 아이들을 찾아가던 할머니가 더 이상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할머니, 오늘은 정말 못 가시겠어요? 도연이 병실 문을 열며 물었다.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더욱 야위어 보였다. 가야 해요. 아이들이 기다려요. 하지만 일어나려던 할머니는 그대로 침대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서 말을 잇기도 힘들었다. 할머니, 오늘은 저희가 다녀올게요. 할머니는 쉬세요. 상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제가 직접 가야. 할머니, 이제는 저희를 믿어주세요. 미옥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가 시작하신 일을 저희가 잘 이어갈게요. 태연이도 원할 거예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저 대신. 그날 오후 2시, 처음으로 할머니 없이 태연 장바구니가 진행됐다. 하지만 참여자는 오히려 늘었다.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나섰던 것이다. 쪽방촌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물었다.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할머니가 좀 아프셔서 병원에 계셔. 대신 우리가 왔어. 아이들은 실망스러워했지만 이내 이해했다. 민수가 작은 손으로 그린 그림을 내밀었다. 이거 할머니한테 전해주세요. 얼른 나으라고 그렸어요. 도연은 그림을 받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할머니와 태연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저녁에 병원으로 돌아와 아이들의 그림을 보여드리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12월 들어서 할머니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대신 매일 병실을 찾는 동네 사람들이 있었다. 할머니, 오늘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어요. 소희가 엄마 지은과 함께 병문 안을 왔다. 할머니는 소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소희야, 할머니도 너희들 보고 싶어. 그럼 할머니가 나으시면 같이 가요. 제가 할머니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소희의 순진한 말에 어른들은 모두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가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2월 20일 할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몰려왔다. 상인들, 자원봉사자들, 심지어 쪽방촌 아이들까지. 병원 복도는 할머니를 걱정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12월 22일 오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침대 주변에는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도연, 상우, 대식, 미옥, 만식, 영숙, 그리고 소희와 지은까지. 할머니는 힘겹게 말했다. 여러분, 고마웠어요. 정말. 할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도연이 말렸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들어주세요.
제 마지막 부탁.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태연이가 못 채운 장바구니 여러분이 대신 이어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제가 못다한 사랑 여러분이 계속해주세요. 아이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창우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꼭 이어갈게요. 태연 장바구니는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미옥도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다. 할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소희를 향해 손짓했다. 소희야, 와봐. 소희가 침대 가까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속삭였다. 태연이 오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착하게 자라렴.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할머니. 저도 태연이 오빠처럼 다른 사람들 도울 거예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태연이가 좋아했던 겨울이었다. 태연아, 할머니가 간다. 내가 못다한 약속. 이 좋은 분들이 대신 지켜주신단다. 그날 밤 11시 47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평온한 표정이었다. 마치 태연이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병실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울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할머니는 그들에게 큰 의미였다.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보여준 분이었다. 도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태연 장바구니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창우도 다짐했다. 매일 오후 2시 할머니를 생각하며 계속할게요. 미옥이 덧붙였다. 할머니의 사랑, 태연이의 마음을 잊지 않겠어요. 만식이 정리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태연이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영숙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태연이와 함께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창밖으로는 계속 눈이 내렸다. 하얀 눈송이들이 할머니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할머니와 태연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동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모두 같은 다짐을 했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태연 장바구니를 영원히 계속하겠다고. 할머니는 떠났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매일 오후 2시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다. 6월의 따뜻한 햇살이 마트 앞을 비추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이제 특별한 냉장고 하나가 서 있었다. 파란색 냉장고 앞면에는 태연이의 웃는 얼굴 사진과 함께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다. 태연 장바구니, 사랑을 나누는 냉장고. 필요한 분은 자유롭게 가져가세요. 나눌 수 있는 분은 언제든 넣어주세요. 도연은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냉장고를 확인했다. 밤사이 누군가 넣어둔 우유, 빵, 과일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그 음식들이 사라져 있었다. 누가 넣었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완벽한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었다. 오후 1시 50분, 도연은 시계를 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 6개월 전 할머니가 처음 나타났던 그 시간이었다. 이제는 그 시간이 동네 전체의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사장님, 준비됐어요. 알바생 혜원이 말했다. 그녀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며 태연 장바구니를 도왔다. 마트 앞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창우, 대식, 미옥은 물론이고 새로 합류한 자원봉사자들까지. 이제는 매일 20명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오늘도 많이 모였네요. 대학생 자원봉사자 민수가 말했다. 그는 3개월 전부터 매일 참여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영숙이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다. 그녀는 매일 비타민과 영양제를 준비해왔다. 오후 2시 정각, 도연이 작은 종을 울렸다. 할머니를 기리는 의식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잠시 묵념을 했다. 할머니, 오늘도 함께하고 있어요. 태연이도 함께 있죠? 묵념이 끝나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각자 준비한 물건들을 들고 첫 번째 목적지인 쪽방촌으로 향했다.
쪽방촌도 많이 변했다. 태연 장바구니가 시작된 후 이곳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시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했고 지역대학에서는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왔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형들 왔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민수가 뛰어왔다. 6개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민수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도연이 물으니 민수가 환하게 웃었다.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 봐요. 민수가 시험지 하나를 꺼냈다. 100점이 적힌 수학 시험지였다. 우와, 대단한데? 할머니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할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천국에서 보고 계시죠? 민수의 순진한 말에 어른들은 모두 미소를 지었다. 그럼 할머니가 다 보고 계셔. 태연이와 함께.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준 후 두 번째 목적지인 노숙인 쉼터로 향했다. 이곳도 변화가 있었다. 시에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취업지원센터도 생겼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어르신들, 오늘은 어떠세요? 자원봉사자들이 인사를 드렸다. 한 할아버지가 답하셨다. 고맙지. 요즘 정말 살맛이 나네. 이렇게 매일 찾아와 주시니까. 저희가 더 감사하죠. 어르신들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워요.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미옥이 특별히 준비한 삼계탕이었다. 마지막 목적지는 고아원이었다. 사랑의 집은 이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다. 태연 장바구니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후원금이 몰려왔다. 건물도 새로 짓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오늘도 오셨네요. 수녀님이 반갑게 맞이했다.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고아원 아이들은 이제 자원봉사자들과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다. 단순히 음식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걱정했다. 언니, 오늘 뭐 배울까요? 10살 수진이가 대학생 자원봉사자에게 물었다. 오늘은 그림 그리기 어때? 할머니랑 태연이 오빠 그려볼까? 아이들은 신이 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할머니와 태연이 그리고 자신들이 함께 있는 그림을. 저녁 6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마트로 돌아왔다. 태연 장바구니 냉장고 앞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낮에 비어있던 냉장고가 다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도연이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싶어서 음식을 넣어둡니다. 태연이와 할머니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쪽지들이 매일 발견됐다. 전국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음식을 넣고 가는 것이었다. 정말 신기해요. 혜원이 감탄했다. 할머니 한 분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 덕분에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오후 7시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냉장고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할머니가 처음 나타났을 때는 이상한 손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할머니는 천사였다. 태연이도 천사였다. 그날 밤 도연은 할머니 무덤을 찾았다. 태연이 무덤 옆에 만들어진 할머니의 작은 묘석 앞에 꽃을 놓았다. 할머니, 오늘도 잘 마쳤어요. 태연이도 잘 지내죠? 저희가 약속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할머니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다. 돌아오는 길에 도연은 마트 앞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태연 장바구니 냉장고에 불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 또 음식을 넣으러 온 것 같았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태연이의 약속도 계속되고 있었다. 매일 오후 2시마다 그리고 24시간 내내. 오후 2시는 이제 우리 모두의 약속이야. 도연이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다.
내일 또 다른 오후 2시를 맞이하기 위해 태연 장바구니는 계속될 것이다. 할머니의 사랑처럼, 태연이의 마음처럼 영원히